이번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서 큰손들,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전략이 옳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은 이 시기를 활용해서 코인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입니다. 먼저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선 당선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폴리마켓 베팅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 46%로 2%가 하락한 데 비해서 해리스 후보는 1%가 올라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정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10일 폴리마켓에서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50%를 기록 중이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46%로 떨어졌습니다.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승률은 지난달 암살 시도 직후 70%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해리스의 승률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고 9일 오후부터 트럼프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의 여론조사에서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상계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50% 또는 51%의 지지를 받아 46%의 트럼프를 추월했습니다. 그동안 폴리마켓에서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승률 상승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발표하면서 지지율 상승세에 속도가 붙었고 11월 대선 배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폴리마켓과 같은 정치 이벤트 투자를 옵션 상품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인들은 폴리마켓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우회 접속을 통해 미국인들도 폴리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 먼데이에 큰손들은 오히려 코인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은 결국 오른다는 낙관적 전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코인 시총이 자그마치 427조 원이나 날아간 블랙 먼데이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고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매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매수세가 블랙 먼데이 이후 반등장을 빠르게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가상자산을 비롯해 모든 위험자산이 폭락한 지난 5일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에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이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을 큰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온 고래 투자자나 가상자산 벤처 캐피털 또는 가상자산 펀드 등과 같은 대형 업체 그리고 현물 ETF를 통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기관 투자자 등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브로커리지 기업 팔콘엑스는 지난 7일 X를 통해 기관이 약세장에서 저가 매수 중이라며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벤처펀드 등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6일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022년 FTX 파산 사태 이후 최대 변동성을 보이며 흔들렸음에도 이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빨아들인 것은 낙관적 전망이 크게 작용했다는 진단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위험을 줄이는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누적 미결제 약정과 선물 계약 건수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지표를 살펴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 약재로 꼽혔던
마운트 곡스와 제네시스 상환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미국 대선 주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낙관론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FTX발 수급 호재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기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TX는 투자금 상환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자산을 이미 대부분 매각한 상황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132억 달러의 현금을 상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금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재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는 수급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JP모건은 마운트 곡스와 제네시스 파산에 따른 자금 청산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FTX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투자자 자금이 올해 말 가상자산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기관 투자자 전망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큰손들의 자신감이 최근 반등을 빠르게 견인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이후 4일 만에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김민숙 커빗 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빠르고 강렬했던 하락장 속에서도 기관과 고래들은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갔다며 이는 블랙몬데이 이후 비트코인 반등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축적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비트코인 급등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면서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지가 약해져 가고 있고 미국 양당이 가상자산 업계에 구애하고 있는 점 등이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회는 찬스다. BTT는 항상 옳다. 급락장에서 돈 버는 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른바 BTT 전략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BTT 전략이라고 하면 Buy the Dip이라고 해서 급락장에서 저가에 매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41세 변호사 제프 게릿은 BTT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게릿은 8월 5일 월요일 글로벌 주식시장의 매도세를 활용해 ETF를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주변 사람들이 자산을 회수할 때 그는 매수에 나섰고 주가는 이후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게릿은 강한 배정이 필요하다며 시장 전체는 결국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급락과 회복은 지난 15년 동안 월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온 하락 매수 전략을 다시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서부터 2009년 사이 금융위기 이후 이 전략을 사용한 투자자들은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BTT 전략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이벤트 코디네이터 조 메이어는 가격이 하락할 때 인기 있는 지수펀드와 유명 주식을 주로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는 8월 5일 엔비디아, 월트 디즈니, CVS 헬스 주식을 매수했다며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BTT 전략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거나 거래를 시도해 찰스 스왑, 뱅가드 그룹,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투자 플랫폼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하락장에서 매수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미러키의 중소기업 소유자로서 클락은 지금 당장 추가 투자를 할 만한 안정성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락은 소비자들이 경제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우려를 포했습니다. 이번 8월 5일 블랙먼데이에서 큰손들,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바이 더 딥 전략이 옳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은 이 시기를 활용해서 코인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벤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의 대표인 지나 볼빈은 모든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회복됩니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NFJ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 존 모리는 며칠 만에 급격한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은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JP모건이 분석한 시장 급락 시 투자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5일 시장 급락 시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순매수했으나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식을 순매수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8월 5일 시장 급락 시 매수에 나섰으나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장 급락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선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은 친암호화폐 은행을 압박했다라고 윙클보스가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리스의 정책 변경도 의문이다라고 자기 의견을 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커스텀스 뱅크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미니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연준의 조치를 맹비난했습니다. 윙클보스는 연준이 암호화폐계를 질식시키려는 행태를 아직도 자행하고 있다며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 재설정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윙클보스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이 암호화폐 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준의 13배짜리 분량의 강제 조치에 따르면 커스텀스 뱅크는 암호화폐 회사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면 계약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윙클보스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친화 은행 중 하나인 커스텀스 뱅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암호화폐 회사들의 은행 서비스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누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은행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권이 연준에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각 은행의 재량에 따라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스킨스도 윙클보스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윙클보스 발언에 대해 카르나도 창업자인 찰스 호스킨스도 현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적대적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호스킨스는 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스에 투표하는 것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리스가 이른바 암호화폐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친암호화폐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주로 다루던 여러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